안녕하세요. 해커스 제6회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게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우리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개정 이유를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재등록 개업공개사의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네, 1년, 그 다음에 3년,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고요.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자격정지 기준, 기간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저는 이중거민 확인서 이렇게 했는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국토부령에 있는 개별 기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뭐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시험에 한 몇 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령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법률에는 전부 다 6개월 이하죠? 자,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1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디귿 왕따 시키는 것,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틀렸네요. 디귿.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양도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내용. 이 벌칙은 암기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500만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전부 100만원 없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최근에 신설된 거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빼고는 전부 개업공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7일 이내 등록증 취소되고 반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것.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영규정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법인이기 때문에 큰 회사죠. 큰 기업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행정처분이나 벌칙은 단순히 암기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2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했는데,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토지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죠. 토지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승여 계약이나 교환 계약, 요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는 신고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 계약,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물론 공급 계약도, 분양권 공급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개인인 을소유 아파트를 사기업인 법인 병이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틀린 것입니다. 1번 을과 병은 강남구청장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중개계약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갑이죠. 그래서 갑 혼자서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은 맞죠. 2번 병법인의 등기 현황과 을이 병법인의 임원인지 여부 및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특수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병법인은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제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신고하려는 자에게. 만약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하려면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5번은 자금조달 증빙자료도 투기과열지구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신고 필정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7일 이내에 교부 X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니은,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는 게 또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디귿,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되고요. 리얼,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4번.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맞네요.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1개월 이내 이런 말 없고 그냥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1개월 이내 이런 말이 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고요. 면적,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 해제,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3개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5번.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완전 상습범이네요. 3번이나 면제받고 4번째 자진 신고했다면 면제 감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29번 한번 볼까요?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해제 등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했고요. 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3번. 전입 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4번. 임대차 신고를 한 후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도 변경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다만 임대차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되죠. 차임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변경 신고 안 해도 됩니다. 5번.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네,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물론 전임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폭탄 때리려고 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고 하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답 4번이고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 옳은 것입니다. 1번. 외국인이 교환계약, 승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X네요. 매매계약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3번 계속 보유 신고 60일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은 외국인 특례 적용되지 않고요. 토지 취득 계약인 경우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5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